뭐 만찬장에서의 김건희 여사 레이저 눈빛으로 자기가 잠깐 웃는 시간 가졌습니다만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요. 결코 전혀 웃을 수도 없고 웃음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호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성비위 의혹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처도 정말 나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박완주 의원이요. 피해자가 지난달에 이제 당에 신고를 했는데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은요.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대선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 피해자가 신고를 지난달 22일에 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의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됐는데 29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요. 박완주 의원이 사과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피해자 A씨에 대해서 의원 면직을 시도를 합니다. 의원 면직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퇴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인 공무원이 임명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내면 임명권자가 이거를 승낙해서 퇴사를 하도록 절차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거를 공무원의 일종의 퇴사 절차를 밟는 것들을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피해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피해자가 원해야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박완주 의원이 시도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직서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박완주 의원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거는 피해자가 의원 면직을 원해서 이렇게 제출한 줄 알고 면직 통보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한테 보낸 거예요.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나는 이걸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 면직은 일단 철회가 된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무슨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근데 이게 일단 저 첫 번째 이게 왜 성비위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범죄 의혹입니다.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완주 의원이 과거에 박원순 그 시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 일단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피해자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1차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처럼 꾸며서 그만두게 하려다 실패했죠. 그럼 저는 이쯤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차 시도고요. 세상에. 피해자에 대한 이거는 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가 1차 시도가 실패를 했는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직권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의원 면직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직권 면직을 요구한 것까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든 주변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정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100번 사과하기는커녕 사죄하기는커녕 시쳇말로 피해자를 못 잘라서 직장에서 못 잘라서 안달이었다고요? 대박 사건입니다. 박완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의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마주한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민경 변호사님 본인이 답을 얘기했네요. 법의 엄정한 심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 대신에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전해지고 있고 본인의 그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구보다 이제까지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2차 가해를 심각하게 가하고 있고 얼마나 사실 우습게 봤으면 정말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렇게 의원 면직 대리 서명까지 사실은 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철회가 되자 바로 직권 면직을 시도를 했다라는 이런 사실에 경악을 이제 금치 못하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원내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짜 서명을 한 가짜 사직서로 피해자 면직을 시도를 했다. 이는 공문서 위조의 범죄 행위자 파렴치한 행위인 만큼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윤리특위에다가 회부를 해서 의원 면직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의원직 상실하는 그런 제명 결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지경 같은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를 저지른 후에 그 피해 보좌관을 상대로 면직을 시도했다. 피해 보좌관의 서명을 대리로 해가지고 가짜 사직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 피해 사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2차 가해나 아니면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시간, 장소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네. 지금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강력한 당 차원에서의 제명 징계가 판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당 차원의 조사 또는 뭐 국회 차원의 뭐 의원직 제명 징계 그런 거 말고 이거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이어질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아니 일단은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죠. 이게 왜 성비위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위하면 뭔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도덕적으로만 뭐 그런 것 같고. 네. 범죄와 성비위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저희도 지금 사건 내용을 몰라요. 지금 박완주 의원을 뭐 제명까지 할 정도라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뭐 성희롱 처벌받지 않는 정도의 성희롱 수준은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지금 신현영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좌진에 대한 무언가 뭐 범죄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시 장소 특정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민주당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 사건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당 자체, 당 차원에서의 이 징계도 징계지만 당연히 형사 고발을 해야죠. 경찰에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의원 면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서명을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예요. 그래요? 그건 충분히 공문서 위조 문제가 국민의힘 측에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진짜 박완주 의원이 그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낸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민주당 측에서도 그냥 당에서 제명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성범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거는 형사고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상회의에서 이른바 줌회의에서 짤짤이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강욱 의원의 또 다른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하재건 평론가님. 예, 최강욱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 당 보좌진 협의회 등에 최강욱 의원의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라고 하면서 지난달 26일에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보니까 사실관계가 확인 아직 안 됐다고는 해도 일단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의 입장은 나왔을까요? 김효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지난번에 그 발언으로 한번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공작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았는데 뭔가 한참 이번에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숨통을 끊겠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날조하고 공작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럼 이 부분 추가적인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강욱 의원님 그 사건도 인지하고 곧바로 비대위에서 직권상정으로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최강욱 의원의 입장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안이 저는 벙벙했습니다. 보통 이런 반박은 보세요.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다. 목적까지는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이참에 자신의 숨통을 끊겠다는 뜻? 백성원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측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주장한다면 저런 주장이 맞아.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의혹을 제기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소위 말하는 짤짤이 논란도 그렇고 이번 또 다른 또 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작, 날조 이런 걸 의심하면 민주당 내에 본인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저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근자감이에요. 자기가 얼마 대단합니까?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 짤짤이 발언에서 한 번 더 하면 숨통이 끊기나요? 저는 그 이해도 좀 안 되고 저는 이 두 번째 지금 최강욱 의원이 발끈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의 저런 태도가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 좀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따가운 논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 논평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이쯤 되면 민주당 N번방이다. 이게 이제 왜 M이라고 썼는지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 N번방. 그 못된 말도 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N번방의 불꽃 박지원 위원장 저분들 멱살 다 잡으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멱살 얘기를 왜 했을까? 왜 궁금하시죠? 바로 지난 3월에 지금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 조문을 간 여권 인사들에게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진짜 이 아저씨들 왜 그러나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그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까? 아마 그걸 빗대서 국민의힘이 따가운 논평에 멱살 표현을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상당히 아프게 질책한 거예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오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보세요. 박지원 위원장이 앞서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그랬어요. 성비위 표현 안 썼죠?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따끔하게 짚어주신 그 대목이잖아요. 성비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과 윤호중 위원장은 내용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받은 내용 보니까 이건 성비위로 포장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좀 규정하고 있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 위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에 바로 반영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20주간 정당 지지도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가장 최근에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예, 국민의힘은 위로 올라가고 민주당은 급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31%까지 떨어지고 네. 불과 한 주 정도 사이에 국민의힘이 45%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저 수치가 국민의힘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앞두고 굉장히 급락했기 때문에 거의 당에는 완전한 비상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샴페인 터뜨리고 싶으세요? 샴페인 터뜨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성비위 의혹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여야 할 것 없이요. 이른바 지성인이자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되고 또 국민의 신복인 이 정치인 공무원들의 성문제 지금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검찰 내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석열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발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윤 비서관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 이 부적절한 어떤 성적 언행으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첫 번째 사건은 96년 10월에 서울 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점심시간에 파견 경찰관들이랑 음주를 곁들여서 회식을 하던 중에 여직원을 껴안으면서 뭔가 소란이 일었고 이걸로 인사조치,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이 새롭게 난다는 거죠. 요런 내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2012년 7월에 이때는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이 있던 여직원들한테 이제 외모 품평 발언을 했다. 또 이 볼에 입을 맞추는 어떤 부적절한 그런 언행을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걸 목격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감찰이 개시가 돼서 이 감사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것 역시 단순한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보기에 넘어서서 강제추행이에요. 그래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살림살이 책임지는 쉽게 말하면 고관직이에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자리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찰 2년, 20년 정도 된대요. 언론 보도 따르면. 막역한 사이겠죠. 그런데 이 보도 보고 하민경 변호사님, 대통령실은 입장이 있을까요? 뭡니까? 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보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년 6개월 만에 최고의 이제 기대감을 국민들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 마땅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재검토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두 차례 사안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와, 진짜 화가 납니다. 1996년 10월이에요. 서울 남부지청 재직 시절이에요. 여직원 회식 때 저 때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낮술이에요, 낮술. 낮술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 낮술! 여직원 껴안으면 소란 피웠고 인사조치 처분받았어요. 2012년 7월에 대검 재직 시절에 여직원 외모 품평에 볼에 입 맞췄어요. 감찰부장 경고 처분이에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이 뭐라고요? 기사에 나온 내용,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사실인 걸 다 밝히세요. 뭐가 다른지. 그리고 기관장 경고는 경미할 때 이루어진 조치다.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습니까, 김희원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저 사안이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합니까? 당시에 기관장 경고 자체가 합당한 처분이 아니었음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때부터 정말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나오는 성범죄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의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말 당을 떠나서 상대 당만 나무라고 우리는 좀 더 그래 덜 나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서 비롯된 구습이고 구악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런 구악들을 좀 척결하고 좀 뭔가 새로운 정말 지성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뭐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그리고 또 보좌진 내에서의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사람을 함부로 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 문제가요. 아까 경미하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저울에 달아놓고 이것은 뭐 쌀 한 가마니만큼 무거운 죄고 이거는 정말 한 대빵만큼 가벼운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요거에 이렇게만 질문 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정권 잡기 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첫 만나면 4글자 외쳤죠. 내로남불 외쳤죠. 자꾸만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면 뭐라고 할 거면 이건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이죠.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해명이 뭐 다소 억울함을 포함해서 이게 저쪽이 한 것처럼 그렇게 센 건 아니고요. 좀 경미한 조치니까 뭐 정식 징계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과거 윤석열 지금 현 정부 말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던 문제들에서 국민의힘 비판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저는 잘못된 거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쪽은 덜 잘못했고 저쪽은 더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더 나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 상식, 아까 조금 전에 반지성주의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현 정부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그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사과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 식구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고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며칠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의 발언이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말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김성회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고민정 의원의 마지막 표현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소개하기도 정말 민망한 발언들이에요. 이분 지금 경력이 보면 뭐 다문화센터 대표야, 뭐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면 되지 뭐. 네. 이런 사람의 이 역사와 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너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 자기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뭐 이런 글을 올렸었다가 또 연이어서 2019년 9월에는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보상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표현하기가 좀 다소 민망합니다만 밀린 화대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저건 민망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금 여전히 일본의 정식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금 눈을 감으신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저
얘기 들으면요. 잠이 안 올 겁니다. 분노가 치미는 표현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피해자들이 들으면 정말 피눈물이 날 얘기들이죠. 어떻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나라의 다문화 비서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인데요. 이게 표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SNS 게시물 작성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뭐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에 또 무슨 글을 실었냐면요. 인터넷 매체에 한 기고문을 실어서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뭐 양반들의 어떤 쾌락을, 성적 쾌락을 위한 존재였다. 일본군 만행에 대해서 뭐 분노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뭐 이런 글을 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혐오 발언이에요. 이런 망언 제조기 같은 발언이고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게 어떤 사람의 뇌 구조를 막 파헤쳐보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로 90%는 어떤 생각하고 있지? 뭐 그런 거. 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짜? 지금 이분은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발언들이 과거 발언들인데 지금은 저의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거의 희대의 망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해명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 대한 안갚음이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게 언론과 그 소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아까 사과문에서 그 저기 조선시대 여성들이 뭐 50%가 성노리개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자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자분들의 뭐 화대 표현 그 제가 다시 언급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야 우리 조선 시대도 이랬어. 근데 이거만은 반성해야지 왜 다른 나라한테 먼저 그러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본인의 해명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왜 정부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이게 지금 지켜볼 일입니까?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뇌구조를 제가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김성회 비서관의 과거 발언, SNS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겠답니다. 이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철학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막 그런 거 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공직에 보내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격리할 뿐이들이거든요. 바로 내쳐야죠. 이거.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이번 인사는 국민의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봤을 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정치가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비서관이 계속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고 계신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판단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요. 하민경 변호사님 과거 발언이기에 몰랐다라고 해명할 사안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거는 검증 부실. 아니 이 정도 내용은 그냥 쳐보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증이 이제 그 인사 시스템 검증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사실은 일고 있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발언을 지금 이제 다문화 비서관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전에 지켜보겠다라는 반응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금일간 이제 뭐 자진 사퇴 또는 이제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고 저희가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그런 거취가 빨리 정해져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정치권에서는 뭐 주말이 고비, 뭐 주말에 거취 결정할 때 뭐 그런 기사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속보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